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좀 명상을 길게 하고 앞에 그 숙고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짧고 간단하게 저희가 분노에 대한 감정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울서클에서도 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을 초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 사람의 감정이 나의 소울서클에서 이 사람의 감정이 나와 조금 더 자주 화로 부딪히는구나. 이거를 좀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음, 분노 제가 너무 지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전시회가 있는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줄여갖고 감정을 쓰고 있는데 분노라는 감정 뒤에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다 망해버려라. 엉망진창이 되게. 제가 아마 언젠가에 느꼈던 분노가 폭발했을 때의 감정을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나의 생각들을. 마인드가 나에게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정 아마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생각. 분노가 끝에 달아가고 화가 다 나버리면은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 그냥 포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 분노를 오늘 이 화를 바라보게 될 건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저도 그랬고, 너 화났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나 화 안 났는데? 자꾸 부정을 해요. 화가 났다는 거는 나쁜 감정이라는 낙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감정을 분류할 때에도 포지티브 띵킹, 네거티브 띵킹에 화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화가 거기에 분류하는 건 괜찮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는 거는 좋지 않아. 미성숙한 일이야라는 계속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면은요,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거나 화가 없는 척을 해요.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 나는 성숙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분노를 딱 인정하고 표현하면은 상대방에서 멀어질까 봐 걱정도 하고 또 내가 화가 나면은 되게 신기해. 내가 화를 내는 건 약한 거야. 라고 계속 저를 이제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감추고, 물론 분노가 나기 전에 저희는 명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면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그걸 감추고 겉으로 계속 괜찮은 척을 하고 속은 막 천불이 막 끌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인식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수용을 하는가에 대한 단계를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근데 화가 끝까지 올라갈 때는 그것을 이제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을 인식하는 힘이 부족해서 여러분 아마 그러신 분들 진짜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계속 화가 나. 근데 이게 화가 아니라 그냥 짜증나고 답답해. 사람들이 그냥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하고 잠이 잘 안 와. 그 밑에 분노와 화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행인 게 원네스 고요한 마음 명상하면서 이 감정이 도대체 무언지에 대해서 이름표를 정확히 붙여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분노구나. 아, 이게 내가 서운함인 줄 알았는데 화구나. 혹은 화인 줄 알았는데 슬픔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분노라는 저희는 감정이 이게 일어났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노는요, 저희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까지 왔으면은, 화까지 왔으면은. 그래서 분노는요, 이미 몸과 마음에 쌓여갖고, 보통 분노가 터질 때, 아까 전에 했잖아요. 다 망해버려라. 이 정도가 왔을 때는요, 스트레스, 무력감, 신체적인 증상으로 계속 똑똑똑 노크를 했을 거예요. 똑똑똑, 은주님, 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라고 계속 몸 한 군데가 가슴이 답답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경님, 내가 지금 너무 무력해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감정을 잘 찾아봤으면 그게 분노였을 거예요. 아니면 다 무언가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덮어놓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때를 보면은 세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 자체가 자극이 돼요. 특정 인물과 이유 없이 이 사람과 딱 만나면은 화가 막 나. 보통 이럴 때에는요, 이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이 사람과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누군가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정말 계속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배신했던 친구를 보면은,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한테 상처를 준 가족 중에 이런이 있어. 아니면은 늘 나랑 같이 비교가 되는 동료가 있어.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분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행동, 태도, 상대방의 말투라든가 습관, 반복되는 행동이 나의 가치관에 건들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저, 계속 뭔가를 불편하게 저는 남편하고 이제 운전을 할 때 남편이 운전할 때 하나의 특유의 행동이 있거든요. 그게 저를 굉장히 건들고 그것 때문에 화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는데 어떤 행동과 말과 태도가 뭐라고 제가 마음에서 그게 막 화까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자체 아니면 행동과 태도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데,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을 때, 이거 정말 인정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고 생각조차 안 해요. 아이가 나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았을 때, 그쵸? 아이가 내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분노와 화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의 패턴을 여러분이 오늘 명상을 하면서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을 우리는 바라볼 줄만 알아도, 아, 이게 화구나. 이게 내가 이 사람의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런 패턴들이 있었구나. 왜냐면 이 패턴은 이 분노의 상황이 없어져도 그대로 제가 예를 들어 은희님한테 화가 막 나 있어. 근데 이 패턴이 그대로 깨지 않으면요. 그대로 안식님한테 옮겨가고 서연님한테 옮겨가고 계속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근본적인 걸 오늘 찾을 거고요. 어떤 옛날 경험담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운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운전을 할 때마다 화가 난대요. 신호를 조금 늦게 출발해도 화가 나고 차선을 바꿀 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막 들어가고 천천히 가도 옆에서 막 불같이 화가 나도 막 이런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막 그러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남편이 너무 느리고 굼떠갖고 운전할 때마다 옆에 있을 때 화가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그때 스트레스 디톡스 했을 때였어요. 그걸 막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어부터 그분은 너 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야 혼나지 않는다는 그게 있었대요. 원래 그분은 약간 천천히 드시고 그러셨던 성격이었대요. 근데 학교에서 집에서 너 왜 이렇게 굼떠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내가 굼뜨고 천천히 하면 혼난다라는 그 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대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의 기준보다 느리면 나는 거기에서 혼이 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 그렇게 굼뜨거나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화를 내버렸고 그 화는 저희가 항상 그랬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다 쏟아진다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그런 고통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별명이 교통경찰이었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교통경찰처럼. 저도 그분하고 같이 운전해갖고,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그분이 계속 차선,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해요. 자, 깜빡이, 깜빡이. 사이드, 사이드. 이러면서 다 얘기해 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다 겪으시고
다 숙고를 해보신 다음에 어, 나의 근원의 뿌리를 찾았더니 그다음부터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고 그 패턴이 없어졌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모든 이 고난의 패턴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한 번에 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정도 같은 상황으로 스크롤 하면 그거는 확실하게 옅어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패턴을 같이 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가 나는 숙고에 대해 화가 나는 사람, 이 소울서클 초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거 핵심은 그거예요. 음,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다라는 걸로 그분을 이 사람만 보면 화가 나로 초대를 하겠지만 그 안에 나의 상처와 욕구를 바라보고 내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감정은 맞지만 분노는요, 불안처럼, 불안이 그러잖아요. 너 뭔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 똑똑똑. 이렇게 얘기해주는 감정이라고 때 분노는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라고 막 화가 올라가죠. 부당한 불공정 침해에 대한 경계의 알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무언가가 나에게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분노를요, 잘못 쓰면요, 이제 화로 팡 표출이 되면 관계를 망쳐버리는 엄청나게 심각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인식하면요, 나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사람만 보면 내가 왜 화가 날까에 대해서 그거를 확인해 보고 그 지키는 힘을 만들어 가볼 거예요. 자, 저희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자세를 편안하게 가져보겠습니다. 두 손을 편안하게 허벅지 위에 놓고 눈을 감고 호흡 관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평온의 에너지가 나의 몸 깊은 곳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2배 정도 길이로 길게 내쉬면서 내 몸에 남아있던 긴장, 불편함, 이런 모든 부담의 감정들을 그대로 내보내봅니다.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가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이 에너지가 나의 몸 구석구석 모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모든 의식을 내면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의식의 장에 나의 소울서클 중에 화와 분노의 감정으로 얽혀있는 그 사람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 행동, 말투를 그대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해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투에서 화가 나는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분노와 화의 이면에는 어떤 상처와 두려움 혹은 나의 기대가 들어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 존중, 인정, 신뢰, 사랑. 내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감정과 그대로 마주해 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 패턴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계속 이 화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제 나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깊이 호흡하겠습니다. 나의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빛을 떠올립니다. 이 따뜻한 빛이 점점 커져 나의 긴장된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보내줘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보내줘도 괜찮다. 이 빛은 나를 넘어 그 사람에게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있구나. 이제 손을 편안하게 내리고 나의 모든 의식을 이마 한가운데 아그니아 차크라로 집중합니다. 위관 사이 작은 불꽃이 부드럽게 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불꽃을 천천히 머리의 중앙, 나의 뇌 한가운데로 옮깁니다. 머리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이 불꽃을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빛은 나의 뇌를 깨우고 나의 머리를 넘어 가슴과 온 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방 안을 채우고 지구와 우주 전체를 감싸는 빛이 됩니다. 이 빛 속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의식 속에 나의 의도를 또렷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이루어진 모습을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나에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충만감, 사랑, 공유, 이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겠습니다. 이제 이 의도를 내가 믿는 신과 신성, 우주지성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 의도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현실이 되기를. 이 모든 축복과 사랑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머리 위에서 흘러들어와 나의 뇌를 감싸고 나의 온몸과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소울서클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연결합니다. 이 모두의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나에게 사랑이 흐르기를, 우리에게 사랑이 흐르기를, 이 우주에 사랑이 흐르기를. 나의 신과 신성에게,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한 존재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내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네, 여러분, 음, 아름다운 시간을 정말 함께 했던 것 같고, 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인정하기에는 싫고, 가지고 있으면 못 견딜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오늘 같이 해봤던 것처럼 그 화는 다른 의미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고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언가에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으려고 할 때 멈추고 관찰하고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보내주는 이 연습을 5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질문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지금 있으셨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으시대요. 음. 누군가 나만 보면 화를 낸대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명상 있죠? 제가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저에게 막 분노를 쏟고 그럴 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이 고통의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완벽하게 풀리진 않지만 제가 이 사람한테 반응을 하고 리액션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같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명상이 10%면은 90%는 여러분의 삶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전화하셨죠? 어저께 저희가 다루었던 그 사람에게 그럼 오늘은 화로 다루었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시죠.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저희 오늘 명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